안녕하세요. 스포츠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스포츠 종로 1번지입니다. 4일 오후 10시 30분 독일 23-24년 시즌 분데스리가 32라운드 미넨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가 슈투트가르트의 MHP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2위를 노리는 양팀의 대결이었습니다. 현재 1위는 25승 0패 6무 승점 81점인 레버쿠첸이고 2위 3위를 다투는 바이에른 미넨은 22승 3무 7패 승점 69점이고 슈투트가르트는 21승 4무 7패 승점 67점입니다. 이번 시즌의 바이에른 미넨은 홈에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고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골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유럽 챔피언스리그 레알전에서 김민재 선수의 2골 실점의 실수로 평이 달라졌고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미넨의 감독 투헬은 욕심이 많았다, 너무 공격적으로 수비를 한다 라는 등 공개적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의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투헬 감독은 다음날 지킬엔 하이드 마냥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를 희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손가락질하지 마라 라는 등 갑자기 김민재 선수 감싸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선발이 예상되었습니다. 미넨의 수비수 중 우파메카노는 부상이고 더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으로 경기를 뛸 거라 예상됐습니다. 역시 김민재 선수는 이날 선발되어 풀타임 경기를 뛰게 되었고 게임 플레이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 바이에른 미넨은 노이어가 골문을 지켰고 데이비스 다이어, 김민재, 카미이가 포백을 구축했고 3선에는 게이루와 파블로비치가 위치했고 2선에 그나브리, 추포 모팅텔이 나섰으며 최전방 원톱에는 케인으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홈팀 슈투트가르트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리베리 골문을 지켰고 이토로와 안톤 스테르기우가 포뱅을 구축했고 미드필더진에는 피리, 스틸러, 카라소르, 레벨링이 나섰고 최전방 투톱에는 기라시와 운답으로 두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김민재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기라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초반 다이어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기라시를 몸싸움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고 평소 경기였으면 김민재 선수가 위로 올라가서 제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알전 직후 인터뷰에서 투헬 감독이 공격적 적극 수비보다는 수동적으로 수비하라고 일침을 놔서 그런 건지 김민재 선수보다는 다이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기는 계속 이어졌고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도중 슈팅을 날렸는데 미넨의 골키퍼 로이어 선방하며 골을 막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에 김민재는 다이어와 같이 협력하여 수비를 했으며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 기라시를 꼼짝 못하게 계속해서 밀착 수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 중 기라시와 다이어가 헤딩 경합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어는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다이어의 이마에서는 피가 났고 찢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계속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붕대를 머리에 칭칭 감고 부상 투혼을 보여주며 대단한 정신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보다는 다이어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다이어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경고를 받았습니다. 투헬 감독은 다이어에게는 적극적 수비를 하고 김민재 선수에게는 수동적으로 수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민재 선수는 그전에 보여주었던 스타일의 공격적 수비 플레이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계속되던 중 드디어 슈투트가르트 공격수 기라시의 슛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슛을 골대 바로 앞에서 부상을 당한 다이어가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내내 다이어의 적극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고 슈투트가르트의 골이 골대를 흔들면서 먼저 득점을 하였습니다. 운다브가 수비 뒷공간을 향해 로빙 패스를 했고 스테르기우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골대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슈투트가르트는 1대 0으로 점수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35분 그나브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와의 접촉으로 인해 넘어졌고 주심은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미넨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 케인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점을 만들고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반전을 보자면 슈투트가르트의 공점률은 66%, 슈팅 횟수는 13개였고 미넨은 슈팅 5개로 슈투트가르트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넨은 전반 머리 쪽에 출혈 부상을 입은 다이어를 빼고 우파메카노를 교체 선수로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미넨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초반 미넨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민재 선수로부터 공격이 시작됐고 후방에서 케인이 완벽한 스루 패스를 연결하면서 슈퍼모팅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발 마무리가 골대 옆으로 벗어나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대기하는 포지션으로 있었고 우파메카노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27분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이 피리와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코리안 더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후반 38분 슈투트가르트가 다시 앞서 나갔고 왼쪽에서 실라스가 반대편을 향해 길게 크로스를 연결한 공을 정우영이 헤더로 골대를 뚫었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골 상황을 막지 못한 것도 김민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기라시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었고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의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하여 정우영을 놓치면서 김민재가 뒤에서 쇄도하는 선수까지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실라스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곧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저번 레알전에서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으로 털려버린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법을 오늘은 올라가지 않는 수동적인 수비를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수동적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결과 김민재 선수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과 달리 이날 큰 실수가 없었고 경기 중 패스 정확도 90% 이상 공중볼 경합 100% 태클 성공률 100% 완벽한 수비 방식 변화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근의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로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1년 전까지 수비로 정평이 난 이탈리아 세리에어에서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적극적인 전진 수비 스타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넨에 오자마자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취급되고 자신감과 폼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음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레알과의 경기에서 투엘 감독은 어떤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지는 모르겠으나 김민재 선수가 선발 풀타임으로 나와서 저번 경기에 받았던 비난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타일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앞으로 나가지 말고 수동적으로 수비하라고 지시했던 걸까요? 아니면 지난 경기로 인해 주눅들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